최근 한 외신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FA-52,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획득 사업에 재도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미군은 한때 FA-50을 탈락시키고 자국 방산기업인 보잉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획득 사업을 하는 것이고, FA-50은 왜 다시 출사표를 내민 것인지 의아한 부분이 많죠. 이번 사업은 최대 400대에 달하는 대규모 도입 사업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도 집중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한국이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최근 미국은 1111조 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국방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이었던 만큼 미국이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전 세계의 이목이 끌려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새로운 공군 훈련기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경위는 다른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서 뜻밖에도 이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한 외신은 FA-50의 개발사인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새로 맺은 파트너십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파일럿 헬멧에 적용되는 HMD의 개발을 위해 증강현실 전문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죠. 지난 2월에 카이가 미 공군 훈련기 획득 사업인 LTT 프로그램에 출사표를 냈다는 것입니다. 카이는 지난달 미 공군의 전술훈련, 대적 항공 지원, 전술 전투기, 대리 임무를 포함한 3가지 단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2인승 항공기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답으로 FA-50의 개량형인 TF-50A를 제출했습니다. TF-50A는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전술 데이터 링크 및 항공 전투 사령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기능이 추가된 FA-50의 새로운 모습인데요. 나열된 성능으로 보아할 수 있듯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FA-50 블럭 20에 적용된 업그레이드 사항들이 TF-50A에도 다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미 공군은 고등훈련기 350대를 도입하는 163억 달러짜리 사업인 TX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T-50A를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 공군이 요구했던 성능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도 태생부터 고등훈련기인 T-50 그대로인 상태로는 이 성능을 만족시키기가 힘들어서 경전투기 성능으로 개량한 FA-50을 기반으로 개량을 진행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보잉 사브 컨소시엄, 노스롭 그루먼 BA 컨소시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 등은 모두 실물이 없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도전했었죠.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T-7A 레드호크는 사부의 그리펜을 기반으로 개발해서 보잉이 생산을 책임지는 형식이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BAE 컨소시엄이 제출한 모델 400은 처음엔 BAE가 만드는 호크를 기반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요구 성능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어 신규 개발로 선회했다가 끝내는 사업을 포기했죠. 알레니아 아에르마키는 M346 고등훈련기의 제작사 레오나르도의 자회사로 이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T100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M346 자체가 초음속 돌파가 안 되는 등 기본 비행 성능 자체가 뒤처지고 설계 기반도 러시아 기술에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방산 기업인데 해외 측 파트너가 바로 튀르키예 타이였습니다. 타이는 현재 튀르키예에서 초등훈련기 휴르커스와 자칭 5세대 전투기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들은 앞서 본 네로나하는 세계의 방산업체 사이의 경쟁에 호기롭게 뛰어들었지만 기한까지 시제기의 실기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결국엔 자동 탈락됐습니다. 남은 경쟁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T-50A와 T-7A 둘이었습니다. 미군은 당시 재정 문제로 크게 흔들리던 보잉을 억지로라도 살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결국 이에 굴복해 T-50A를 탈락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승리한 T-7A는 싱글벙글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죠. 보잉 역시 이 사업에 사운을 걸고 대당 가격을 아예 반값으로 후려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막상 이기고 보니 그 금액에 맞춰서 훈련기를 개발하려니 애로사항이 꼽혔던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동 중에 동체가 사시나무 떨듯이 진동하는 윙락 현상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부터 재설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보잉 측에서는 비행 소프트웨어를 손봐서 윙락을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외에도 자세한 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정말로 제대로 된 전투기가 만들어진 게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는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인내심이 다한 미 공군은 결국 T-7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사용할 훈련기를 다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의 전무가 바로 ATT 사업이죠. ATT 사업은 원래는 8대 수준 소규모의 구매도 아닌 대여 사업이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T7A가 개발이 완료되어 납품되기 전까지 조종사 양성체계를 미리 만들어두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만 도입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미 공군이 TX 프로그램 사업자 선정 당시 보잉한테 용인해줬던 4년의 공백 외에도 윈락으로 인한 1년간의 사업 지연, 보잉의 경영난으로 인한 구제금융 신청과 대규모 파업 사태 등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납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ATT 사업의 규모를 확장해서 TX 프로그램 수준으로 키워버립니다. 수량은 최소 100대, 최대 400대에 이릅니다. 성능적으로는 TX 프로그램이 요구했던 고등훈련기를 넘어 전술 입문기 수준의 성능과 공군용 가상 적기 역할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인 마크 켈리는 이에 대해 TX 프로그램이 선정한 T7A는 ATT 프로그램의 요구도 대부분 채울 수 있겠지만 비행훈련에서 전투기 훈련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분명히 크기, 무게 및 전투력 측면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타난다며 TX 프로그램과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했습니다. 사실 보잉의 주장대로 T7A의 윈락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다면 그냥 ATT 프로그램에서도 T7A의 파생형이나 일부 장비를 덜어낸 경량 버전으로 수량을 늘리는 것이 정비성이나 규모의 경제 및 비용 모든 면에서 이득입니다. 그런데도 미 공군이 경쟁 입찰을 굳이 했다는 것은 윈락을 불과 4개월 만에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보잉을 믿을 수 없어 결국 경쟁 입찰에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ATT 사업은 보잉에 대한 경고성 차원도 겸한 셈이라는 분석이죠. 배경이 이런 만큼 ATT 프로그램은 보잉 편들어주기 없이 냉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순수하게 성능으로 맞붙게 되면 한국의 승률이 매우 높은데요. TX 프로그램 탈락 후 이번 ATT 사업에 참가 모델을 제출하는 사이에 FA50이 엄청나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TX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T50A도 당시로서는 FA50의 파생형으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스펙이었습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한테 T50A를 소개받은 미 공군 장성인 빌루니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is airplane is absolutely what we need. Just flew an hour mission, went out, did the embedded training where we were able to simulate an air-to-air engagement with 5 bandits, of which none of them were actually airborne, and get the results on a radar along with a targeting pod, and all of this is simulated. So there are no costs to any of those, but they were absolutely perfect. And they are the kind of things that we need to do in IFF today. Killer on the bridge, and there's impact. When we graduate a pilot out of IFF to go to F-35 or F-22, he's already experienced radars. He's already experienced targeting pods, air-to-ground work. He's already experienced air refueling. And in addition to that, he's been pulling Gs in air maneuvering environments. So he's exactly ready to go to that F-35 or the F-22, and we don't have to teach him all of that from day one in that aircraft. So we can save all sorts of time and all sorts of money, and more importantly, wear and tear on the 5th-gen aircraft that we need to last as long as we can possibly get them to last. 이 인터뷰를 통해 이미 이 시점에서도 T50A는 최신형 전투기 전환 훈련을 위한 최고의 기종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FA50이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블럭 20 업그레이드를 확정짓고 그 성능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까지 되면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T7A는 T50A조차도 반값 공세로 이겼을 뿐 성능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웠죠. 이번에 FA50 블럭 20을 바탕으로 개량될 TF50A라면 답보 상태에 있는 T7A 정도는 쉽게 제칠 수 있어 승산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ATT 프로그램에 선정된다면 F-35 전환 훈련 기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게 되고, 이는 서방 훈련기 시장을 사실상 보잉과 양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방 세계 국가에서 고를 수 있는 최강의 전투기는 아직까진 F-35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선택한 전환 훈련 기종이라는 사실은 F-35를 도입한 국가, 도입 예정인 국가, 도입을 원하는 국가한테 모두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듯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확신이 서자 FA50 관련 업체들은 수주전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이 방한해 카이를 찾아와 미국 훈련기 사업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ATT 프로그램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미 해군이 진행하는 UJTS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300대에 달하는 규모인 이 사업은 올해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죠. 미국은 1111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며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최대 700대에 육박하는 훈련기 사업을 따올 수 있다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연달아서 미국 방산 시장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K방산, 이 문턱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무기 생산자의 하나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